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 54분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위기가 충격적인 건 아니었죠. 어젯밤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의 낙폭은 그냥 보편적인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막 폭락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사실 고금리와 강달러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는데 고금리와 강달러가 어젯밤에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환경이 좀 조성된 것이긴 한데 근데도 시장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죠. 다만 이제 그 고금리 강달러의 완화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그런 중소형주, 미국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좀 분위기가 좀 괜찮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차별화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차별화가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래서 빠지더라도 막 대폭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찔끔찔끔 빠질 거고 한동안 소외됐던 친구들이 좀 어깨를 펼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환매는 국가별로도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고 업종별로도 아니면 기업의 사이즈별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당분간은 주식시장 긍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미국 증시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비싸다라는 인상이 분명히 있죠. 그런 점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개인적으로 한국은행 금리 인하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되고 라든가 이런 식의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다.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이 안 좋아졌다라든가 이런 내용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걸 제외하면 오늘 나머지 특별한 이슈는 없었죠.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영상은 쉬겠습니다. 그 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 미국 증시는 내일 밤에는 개장하죠, 그죠? 다만 조기 마감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뉴스는 이거죠. 연휴 앞두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동반 하락 마감했다라고 나와 있죠. 하여튼 오늘 밤은 조용한 밤이 될 겁니다. 미국 증시 휴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도 특별한 이슈 없다. 한국 증시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이제 유럽 증시 개장 예정이죠. 3분 뒤에 57분이니까 5시에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 분위기 좋다 이겁니다. 미국 증시도 그럭저럭 계속 분위기 좋습니다. 세계 증시 분위기 좋고 변동성 지수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 좀 잠깐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어젯밤 S&P 지수가 좀 하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치솟던 빅스가 떨어졌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계속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이 안정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이 안정적이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대폭락이거나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란스러웠던 이런 구간은 이제 많이 끝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변동성이 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변동성이 이제 시장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변동성이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빅스는 하락하고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건 아쉬운 점이나 어쨌든 이 차별화도 조금씩 해소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점들 말씀드렸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반도체가 좀 요즘 약하다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확 죽을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하여튼 좀 그런 상황입니다. 좀 뭐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그렇다. 이런저런 내용들 봤고요. 오늘 일본 증시 상승, 중국은 하락, 한국은 상승 마감했네요. 그죠? 그냥 가볍게 평상시처럼 그 기술적인 내용들만 좀 체크하고 마칠게요. 중국 상해종합 본토 지수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지금 잘 안 그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고점과 고점 연결한 선들을 그어보면 이 조정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 중국 증시 계속해서 일단 조정이 진행 중이다. 중국 증시는 세계 증시와 말씀드렸다시피 좀 청개구리 같은
세계 증시가 오르면 분위기가 좋으면 중국 증시 분위기 안 좋고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부진한 걸 보면 세계 증시가 좀 분위기가 좋으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본 증시인데요. 뭐 특별히 위기사항 없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그런 거 없고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지지력 보이는 모습입니다. 뭐 다른 거 말씀드릴 내용 없고요. 뭐 유럽 증시 보시다시피 잘 그 유럽 증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요. 독일 증시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지켜야 될 때 잘 지키고 있고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출발하겠네요. 그죠? 그냥 가볍게만 좀 살펴봤고요. 그 위안화 약세가 좀 눈에 띕니다. 그 달러 인덱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107 자리가 대략적으로 107이 이제 박스권 상단부란 말입니다. 여기 107 자리가 지난번 박스권 상단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확 깼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달러의 조정 혹은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을 지금 깬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박스권 상단을 못 넘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약세가 몇 거래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약세는 또 진행 중이다. 위안화가 엄청나게 약합니다. 위안화가 약한 점들이 중국 증시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미국은 좋다, 중국은 안 좋아진다, 관세다, 뭐 이런저런 영향들로 인해서 위안화는 계속해서 보니까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몇 거래일 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조정을 받으니까 하락을 하니까 엔화 강세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들을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되면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심에도 당분간 아직 바닥 안 나왔으니까 엔화 강세가 좀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생각을 해보면은 달러가 조금 더 약할 수 있겠다라는 걸 짐작은 하게 합니다. 달러도 사실 물론 중요한 자리를 좀 지키고는 있으나 이걸 단기 바닥이라고 하긴 좀 뭐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싶습니다.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될 수 있다. 지금 채권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금리가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달러도 좀 안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점들은 아시아 증시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하여튼 한국 원달러 환율은 뭐 그냥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 말씀드렸죠? 중요한 자리가 93원입니다. 1393원 자리를 종가상으로 일단 계속 지키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좀 고공행진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상방 쪽으로는 보면 쌍고점 만들고 있고 5일선을 회복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죠? 강달러가 좀 해소가 좀 되려고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도 이런 식으로 좀 당분간 좀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런저런 점들로 인해서 세계 증시는 아직 분위기 좋고 한국 증시도 지금 당장은 약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인데요.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가 약했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삼성바이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어젯밤 금리가 안정된 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30분봉 보고 계신데요. 비교적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는 일봉 좀 크게 볼까 하는데요. 일봉 여기서 위쪽으로 좀 크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그만 죽을 거냐를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요, 아래쪽으로 일단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매수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굉장히 좀 다시 중요한 자리에 왔어요. 일봉상 21선입니다. 그죠? 21선. 지금까지 지난 7월 달부터 해서 이 8월 달부터 해서 21선을 넘어선 적이 없죠. 계속해서 21선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유달리 좀 단기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21선을 탄력으로 튀어오를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정도로는 안 되죠. 21선을 안착하려면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건 맞죠. 근데 일단 세계 증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삼성전자 일단 당분간 조정이 좀 깊어지겠지만은 당분간은 일단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좀 더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 좀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난번에 여기서 강력한 매수세를 받고 이런 매수세가 끝나고 이제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는데 이런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자리 중요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굉장히 부진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당연히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부진합니다.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30분봉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 위에서 내려오는 21선의 영향을 받고 있고 21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21선을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설명이 같습니다. 여기서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다시 굉장히 씁쓸한 바닥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얘도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그런 지지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빠지지만 않고 버티고만 있는 거지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위로 올라가야지 가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지력이 보이지 않고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좀 불안합니다. 근데 코스피도 일단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고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지난번 삼성전자의 급반등을 재료로 해서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제 이 강한 매수세가 한번 보이고 조정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으면 눌림시 매수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죠. 그죠? 추세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중요하더라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굉장히 또 많이 불운해질 수 있고 위쪽으로 간다면 어떤 이런 지난번부터 내려오던 이런 하락을 극복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인 그런 자리인데 지금 현재는 매수세가 안 보이고 불안합니다. 코스닥 볼 건데요. 코스닥은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의료정밀이라든가 기타 서비스라든가 그런 제약바이오 등의 힘과 또 그리고 에코프로 친구들의 힘으로 오늘 코스닥은 버티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안 보입니다. 코스닥 30분봉 보고 계신데 몇 거래일 동안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의미 있는 매수세 한 번 보여주고 나서 벨벨벨벨 계속 기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횡보입니다. 완벽한 횡보.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지난번 강력한 매수세를 보인 뒤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시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또 강력한 매도세는 또 보이지 않으니 일단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강력한 매수세 나왔던 자리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선물지수 기준으로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겁니다. 다만 안 좋은 점이 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승의 시간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상승의 타이밍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부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닥은 어제 고금리, 강달러의 해소 그런 거의 영향으로 순환매 그런 거의 영향으로 이렇게 좀 올랐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닥이 많이 빠질 수 있다. 사실 코스닥 입장에서 지금 그런 건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직 에코프로와 아니면 알테오젠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 코스닥의 핵심이지 지금 나스닥이 어쩌고 S&P가 어쩌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어떻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그다지 지금 코스닥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어떤 중요한 자리죠. 코스닥 150 선물 지수를 이렇게 딱 보시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1150이란 자리가 지금 1150 부근이잖아요. 1170이잖아요. 지금 1150 부근이 박스권 상단의 자리 아니면 박스권 하단으로 가느냐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잘 봐야 될 겁니다. 코스닥이 여기서 1150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가버리면은 어떤 굉장히 이제 추세가 확 완전 죽어버리는 거죠. 본격적인 급락 혹은 본격적인 완연한 하락 추세 그런 걸로 갈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버텨줄 수도 있습니다. 버텨주면은 또 당분간 또 조금 좋을 수 있겠죠. 당분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소외가 돼서 지금 순환매가 진행 중이니까 단기적인 매력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근데 이런 상황 지금 1150 중요한 지지선인데
올라올 거라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탄력적으로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1150에서 반등이 매우 약하긴 합니다. 좀 의심스러운 점이긴 하나 어쨌든 그렇다라고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상승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서 좀 불안한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 아래쪽으로 간다, 본격적으로도 아래로 간다 그건 아니니까 지난번 장대 양봉 보여주고 나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지켜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알테오젠 그죠? 제 생각에 이 친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사실 이렇게 반등이 좀 잘 못하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최근 코스닥 지수 모습하고 비슷하죠. 1150을 앞두고 싸우는 그런 모습과 알테오젠의 이런 최근 주가 흐름은 비슷한 모습이긴 합니다. 알테오젠이 힘이 없어서 또 빠진다라면 코스닥은 또 서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는 6.8%, 2.5%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이런 제약바이오는 막 10%씩 또 상승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죠? 사실 지금 코스닥이 급락폭락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의 타이밍도 또 놓치고 있는 건데 하락의 타이밍 놓친다면은 결과적으로 또 상승을 하긴 하겠죠. 하여튼 일단 눌림시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강력한 매수세 보이고 매도세가 아직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미국 증시 휴장이라 그냥 이런 거는 오늘 해외 선물 쪽은 봐봐야 별다른 영향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유럽 증시는 보시다시피 그저 일단 상승했죠. 유럽 증시도 아직까지 강하다. 이런 모습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 영상은 쉬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